나이가 들면 누구나 요양원에 가게 될까요? 75세가 넘으면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미리 단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자신의 집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생활하는 반면 어떤 분은 70대 중반부터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노년의 삶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행복한 노후란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다고 후회합니다. 70대 중반 이후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활력이 예전 같지 않고 사소한 움직임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로 바빠 만남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직면하는 노년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변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6가지 핵심 지혜를 실천한다면 75세에서 85세의 연령에도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집에서 스스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행한 노년을 예방하고 만족스러운 황혼기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움직이는 힘인 신체 독립을 확보하세요. 노년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재산이나 자녀의 성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상생활을 홀로 해낼 수 있는 자율적인 능력입니다. 스스로 식사하고 옷을 입고 화장실에 가며 집 밖을 자신의 발로 걸을 수 있는 힘.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값진 자유입니다. 아무리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도 타인의 부축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건강에 불과합니다. 노년의 자유는 질병 유무를 넘어선 신체의 독립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질 좋은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수면 부족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이 부족할 경우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여 치매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수면은 뇌가 밤사이 청소 작업을 하는 필수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몸의 균형 감각과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도 급증합니다. 매일 밤 규칙적으로 7시간 내외의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낮잠을 자더라도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어지면 밤잠을 설치고 불면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30분 꾸준한 걷기입니다. 걷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다리 근육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뇌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다면 집 안에서라도 짧게 걷기를 반복하세요.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짧게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근력 유지와 낙상 예방입니다. 노년의학 전문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입니다.
한 번 크게 넘어져 골절되면 와상 누워서 지내는 상태로 이어지기 쉽고, 이로 인해 근육이 급격히 소실되면서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비싼 헬스장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를 짚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벽을 짚고 가볍게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노력에 반응합니다. 50대나 60대에 시작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70대나 80대에도 운동하면 반드시 근육은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주치의가 되세요. 물론 아플 때는 병원을 찾아야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자신의 몸 상태를 예민하게 살피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며 복용하는 약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내 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진정한 주인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잘 챙기는 사람만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홀로 있음의 시간을 풍요로운 고독으로 바꾸세요.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자주 찾아옵니다. 반려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명절 외에는 얼굴 보기 힘들며, 오랜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지기 쉽습니다. 이 외로움을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자녀의 방문이 뜸하면 서운하고 연락이 없으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도 평온하게 지내는 힘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길러야 할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로움을 피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정말 나쁜 것뿐일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곱씹어 보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외로움을 회피하는 대신 고독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고독하고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때는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누리십시오. 창가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며 추억에 잠기는 시간.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친구로 만들고 스스로 만족하는 노년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고독의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성찰을 위한 비옥한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혼자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정서적 독립심을 훈련하세요.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전화가 오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왜 이렇게 무심하지? 친구들은 다들 바쁜가? 라고 걱정하는 대신 오늘은 혼자서 뭘 하면서 즐겁게 보낼까? 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보세요.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온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둘째, 나다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시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의 개성이 존중받는 시대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평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입어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무슨 취미냐는 생각은 버리세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죠. SNS를 통해 일상 사진을 공유하거나 블로그에 일기를 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노년은 스스로에게 큰 만족감을 줍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이든 외국어든 그림이나 악기 연주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젊을 때처럼 시험을 치르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즐기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과정 그 자체가 노년의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세 번째, 노후 생활에 최적화된 안전 환경을 구축하세요. 솔직히 말해 많은 분들이 요양원으로 향하는 이유가 단순히 건강 문제만은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 외에도 집에서 홀로 사는 것이 위험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질까 두렵고 밤에 혼자 있을 때 비상 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불안감이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양원에 가지 않고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는 미리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노년에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환경, 즉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삶을 유지시키는 안전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안전 중심의 주거 구조를 만드세요. 당장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문턱은 최대한 없애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재질로 바꾸어야 합니다. 밤에 움직일 때를 대비해 복도나 화장실 입구에 센서 등을 달아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이런 장치들이 넘어짐을 막아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다. 집에 계단이 있다면 양쪽에 튼튼한 난간을 설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생활 동선을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하세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허리 높이에 두어 몸을 과도하게 숙이거나 팔을 뻗을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거운 식기나 냄비는 낮은 수납장에 보관하여 떨어뜨릴 위험을 줄이십시오. 침실, 화장실, 부엌이 가까이 위치하도록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침실이 2층에 있다면 1층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계단은 노년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생활에 끌어들이세요. 나는 기계에 약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음성 명령만으로 작동하는 기기들이 많습니다. 불 좀 켜줘, 문 잠가줘, 응급 구조대에 전화해줘와 같이 말로 작동하는 스마트홈 기기를 활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배달 앱 사용법도 하나쯤 익혀두면 좋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외출하기 어려울 때 자녀에게 부탁하지 않고도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심을 줍니다. 넷째,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집안 분위기를 만드세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집이 어둡고 답답하면 마음도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을 집 안 가득 들이십시오. 밝은 기운은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보세요. 생명을 돌보는 기쁨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활력을 줍니다. 가족 사진이나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벽에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집이 안락하고 따뜻해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5째, 지역사회와 연결된 생활권을 유지하세요. 지금 사는 곳에서 걸어서 병원, 약국, 마트 등에 갈 수 있나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가까이에 있습니까? 차가 없어도, 자녀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부르는 진정한 자립입니다. 집에서 고립되지 않으려면 걸어서 접근 가능한 생활 시설들이 필수적입니다. 4번째, 돈의 양보다 통제력을 확보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음 단계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경제적 자립이라고 해서 거액의 재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통제력입니다. 즉, 내 돈을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녀에게 관리를 맡겨두어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반대로 연금 수입이 적더라도 고정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한다면 훨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정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세요. 매달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공과금 등이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보험이나 구독 서비스는 없는지 확인하여 해지하십시오.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절약하면 1년이면 큰 돈이 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소액 투자를 고려하세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은행 예금만으로는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원금을 잃을 수 있는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국채나 안정성이 높은 펀드 등 위험도가 낮은 상품에 여유 자금의 일부만 운용하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수익 보장, 단기 대박 같은 말에는 항상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셋째, 금융사기의 유혹을 극도로 경계하세요. 보이스피싱과 고수익 투자 사기는 60대 이상 노년층에게 가장 큰 재정적 위협입니다. 원금 보장, 확실한 수익이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녀나 손주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확인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십시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끊고 여러분이 직접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번의 사기로 평생 모은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 불안감을 수치로 해소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모른다는 데서 옵니다. 내가 현재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 명확한 수치로 확인하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매달 통장 잔액과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돈이 부족할까봐 막연히 불안하다는 생각보다 이번 달은 얼마가 남았네라는 명확한 현실 인식이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과도한 재산을 미리 증여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미리 재산을 정리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최우선입니다. 자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품위 있게 생활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이 지금은 당당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십시오.
5번째, 삶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아름답게 디자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미루지만 행복한 노후를 위해 5번째로 필요한 것은 정신적 준비, 즉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주제가 두려울 수 있지만 이를 미리 준비하면 남은 하루하루가 훨씬 가벼워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늙고 죽습니다. 이는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이자 삶의 완성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사실을 외면하다가 갑자기 마주했을 때 공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유언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세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하고 정신이 명료할 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산 분배, 장례 방식, 연명 치료, 여부 등을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갈등을 겪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노년 준비입니다. 둘째,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한 단계로 인식하는 연습을 하세요. 인생은 사계절과 같습니다. 젊음이 봄과 여름이었다면 노년은 가을과 겨울입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고 겨울의 고요함이 평화롭듯 노년에도 그 시기만의 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죽음을 수용하면 오히려 남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자신이 기억되고 싶은 모습대로 마무리를 디자인하세요. 어떤 이야기들을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으신가요? 자서전을 쓰거나 영상 편지를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짧은 메시지라도 좋습니다.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들려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물건을 정리하세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치우겠지라는 생각은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물건을 버리는데 큰 심적 고통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안 쓰는 물건을 버리거나 기부하여 집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물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 자체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들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마무리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6번째, 마음의 평온으로 삶을 가득 채우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지혜는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감정은 흘려보내는 법을 배운다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머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서운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잊고 사는데 나만 혼자 속을 끓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분노와 서운함을 마음에 오래 두지 마십시오. 물론 화가 날 때는 당연히 화를 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상 붙들고 있지 않도록 다짐하세요. 하루를 넘기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삶의 목적의식을 잃지 마세요. 은퇴 후 자녀들이 독립하면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하고 공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화초를 키우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봉사 활동을 통해 보람을 찾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이것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으십시오. 그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셋째,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 중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날씨가 맑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등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불평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처음에는 적을 것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 봉사나 기부를 통해 쓸모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유지하세요.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경로당 청소를 돕는 것도 훌륭한 봉사이며 어려운 이웃에게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나누는 것 또한 훌륭한 봉사입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은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 호흡, 자연 산책으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복잡한 생각이 많을 때는 조용히 앉아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5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공원에 나가 나무를 보고 새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연은 말없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바람 소리,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늙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노후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들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 걷기,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 즐기기, 오늘부터 집안 정리하기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바로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